있는 오늘 이 자리와 또 이 시간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이제 4.19 그 기념일이 되고 또 이 장소는 우리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대단히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이승만 기도에서 말씀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약간 23세에 그 만민공동회에서 뭡니까 독립협회 그 사람들 석방시켜 달라고 운동한 장소가 바로 덕수궁 앞이에요. 그리고 개헌국회가 소집돼 가지고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서울시 의회 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시간, 역사적인 장소에서 뜻깊은 예배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본문 말씀은 그 야곱의 일대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거하겠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창세기 보게 되면은 그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에 이삭가 기도드리니 그 리브가 임신한지라 상태인데 그게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 에서가 팥죽을 팝니다. 팥죽을 팔 때 뭡니까? 이제 야곱이 맹세하라 그래서 맹세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아주 경솔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 들어 그 에서 보고 그 사냥을 다녀오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하니까 그걸 엄마가 듣고 야곱 보고 너가 고기를 가져오라니까 야곱이 이 에서는 털이 있고 장이 털이 없는데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뭐랍니까?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죠. 그 축복 받을 때도 어떻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만져보면 그 우리 성경에 아주 그 교막이 써져 있는데 그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털을 엄마가 해주니까 에서다 이래가지고 다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하는 게 에서가 들어와서 뭐랍니까? 아버지한테 축복해 주세요. 축복. 너는 아우나 저 아우를 섬기리라. 이러니까 에서가 분기탱전해서 뭐랍니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됐으니까 이제 그 하면 내가 아들을 동생을 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듣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에서 보고 너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너희 형이 화가 다 그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오라. 이제 요게 우리가 본문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에서가 오니까 이제 에서가 마정을 나오죠. 마정을 나오는데 군사를 하니까 400명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저 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맹세하죠. 너가 끝까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랍니까? 내가 이 다리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제 두 그룹이라는 거는 자녀들에서 재물까지 다 두 그룹을 이런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그룹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 건국 대통령 그 이승만이 한국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승만은 1875년생이죠. 75년생이니까 약관 이제 23살에 그 뭡니까 협성해보 우리 요즘 말하는 일간지를 만들어내 가지고 협격한 그걸 합니다. 그 투사입니다. 투사.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립협백을 다 가두니까 그걸 석방하라 그러죠. 석방하라 그러니까 이승만이 약간 23살에 만약 행동대장이야. 제일 앞장선 거예요. 제일 앞장선이 고종이 가만보면 이거를 해유를 해야 되니까 그게 고종이 그 중의원 의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게 50명 말하자면 의원을 임명하는 거죠. 그 50명 중에 반을 독립협회에 구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도 23살에 의관이 돼요. 근데 고종이 번덕스럽게 한 달 만에 그걸
취소해가지고 딱 어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탄압하기 시작하죠. 탄압하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이제 그거 하니까 그 보구상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거 하죠. 그래 이승만이 저 보구상들이 막 이제 잡아러 옵니다. 이승만이 제일 앞에 잡히죠. 그거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서 오면 뒤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이승만이 앞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살아난 거예요. 거기 보면 그 어떻게 역사를 했냐면은 보부상들은 전국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당한 이승만이 그러니까 하니까 자기 팬 줄 알고 보부상 보내준 거예요. 만약 뒤에 있었으면 이제 그렇게 살해되는 그런 경우인데 똑같은 일이 여기서 우리가 4.19 때 일어났습니다. 4.19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됐죠. 이승만 대통령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75년 3월 26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9살 때 감옥사 29살 때 이제 그 김민용하고 그 밀사로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뭡니까 저 대통령까지 만나죠. 루즈벨트까지 대통령도 만나고 국무장관을 만나죠.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니까 뭡니까 거기 무슨 밀사로 갔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 침략을 당했으니까 한일 그 수호 조약할 때 뭐냐면은 한국이 침범을 당하면 외부로부터 미국이 거중존을 해준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가게 됐는데 갈 때 고종이 이제 미국 간다니까 만나려고 그랬어요. 국녀를 보냈다고. 근데 이승만이 고종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대 군주, 이거 썩어 빠진 군주가 안 된다. 이러한 자존심이 대단한 거죠. 그 대신 누구냐 하면 민영환하고 그 한규설, 민영환의 이제 한규설의 정부대표인 거예요. 고종 대표면 황제 밀사라 가는데 그걸 거절하고 정부대표로 가서 가니까 이제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죠. 거기에 이제 미국에 있는 윤병규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헤이 국무장관 만나니까 헤이 국무장관이 오케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헤이 장관이 몇 달 만에 갑자기 급사해버려 병원에. 그러니까 그게 완전 무산돼 버린 겁니다. 무산.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동방에 사절단을 보냅니다. 탭트 우리가 아는 탭트 육군 장관을 일본에 보낼 때 그때 이제 뭡니까 이 박사가 찾아가서 딘스모어라는 상원위원회였어요. 요새 미국에 상원이 아주 굉장히 세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각 주에 2사람이 있는 거니까 아주 대단히 권한이 크죠. 그 딘스모어는 한국에 3년간 공사로 근무를 했어요. 이 박사가 다 아는 사이니까 딘스모어가 헤이 장관도 만나게 해주고 또 거기서 루즈벨트까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루즈벨트로 30살에 만납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은 8월 4일인가 그래요. 근데 이미 7월 27일 날 탭트가 이제 뭡니까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수상하고 탭트 같이 미락을 맺게 되는 거죠. 일본이 한국 점령을 묵인해준다. 그때 뭐 8월 4일 아닙니까? 8월 4일.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7일 날 협약을 맺고 31일 날 루즈벨트가 사인해준 거예요. 그래가 4일 날 만나가지고 그걸 해주겠다. 그거 완전 쉬운 거지, 그게. 이 박사가 그걸 꿈에도 몰랐는데 나주 다 알죠, 이 박사가 그게. 그러니까 이 박사가 미국을 아주 요리하고 미 장성들이 오는 사람마다 미국 전부 이 박사한테 굴복을 한 게 그런 해방적인 역사적인 지식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장군들이 전부 이 박사 말을 따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벤프리드 장군 같은 분인데 벤프리드 장군은 이 박사가 돌아가자 군용기 실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행들 18명 바로 그걸 비행기를 한국 오게 되는 겁니다. 오게 되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왔거든요.
그 벤프리트가 뭘 했습니까? 국군 현대화 20개 사단 해주고 육군 사관학교 설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도 군인들이 전부 미국 가서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벤프리트가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도 벤프리트를 아주 뭡니까? 국군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벤프리트 유명한 게 자기가 여기 사령관 할 때 자기 아들 중이 공군 중이었는데 신혼이었어, 신혼. 그리스에서 한 자기 지원해가요. 아버지가 여기 근무하니까 와가지고 실종됐는데 그거를 공군사령관이 이제 벤프리트 장관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아들 지금 수색 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령관한테 그거 그만 수색하라 그런 거예요. 아주 위대한 군인들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사태들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군인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메가더가 그랬고 벤프리트가 그랬고 리즈베이 그런 현장이 여기에 이제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19를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 박사가 1948년에 이제 8월 10일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4년 후에 52년대 선거가 있죠. 그 다음에 56년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6년도. 그러면 이제 이 박사 두 번 임기를 했어요. 그러면 재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는 2년 2번밖에 안 되니까 8년밖에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 그 개헌한 장소가 여기였다고, 여기. 바로 우리 서울시의회 여기였고,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삼성 개헌할 때도 여기였죠, 여기. 나중에 저쪽으로 이제 여기로 옮기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 한데, 이제 60년도 개헌을 그걸 어떻게 그걸 했냐면은 그때 재헌 의석이 198명이었어요. 198명인데 선거 3분의 1을 해야 되니까 6명이 돼야 찬성을 해야 되는데 155명이 딱 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부결로 선언을 했다가 그 반올림한 156명에다가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 박사가 무난하게 이제 대통령이 된 거죠. 이 박사는 되게 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대통령 부통령제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기붕 이제 부통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조병옥하고 장면이 나오는 게 장면. 네? 그러니까 조병옥이가 선거 전에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병사해 버렸으니까 이제 뭐 이 박사는 90% 당선되는 하는 거고 장면하고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는 게 부정선거. 왜 그러냐면은 이 박사가 연로하니까 바로 돌아가시면은 다음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니까 정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이제 부정선거를 하니까 그게 이제 3월 15일이 선거였어요. 3월 15일. 그러니까 3월 15일이 60년 3일로 우리 3월 15일 하는데 너무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마산에서 사태가 일어나죠. 마산에서 이제 소요가 부정선거 하니까 소요가 이겼고 이제 넘어갔는데 4월 11일 날 마산에 이제 아파트에서 소요 때 실종된 우리가 다 아는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떠올란 거죠. 4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전국이 데모 확산되는데 4월 18일이 결정인 날이 됐어. 4월 18일. 4월 18일 저도 고대를 나왔습니다만 고대생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와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 거 가만히 둔버려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학생들 린치를 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잘 맞춰 가는 걸 청계천 가는 사람들을 마냥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다치고 부상을 엄청나게 당하니까 그게 이제 19일 날 전국 대학생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가 이제 고등학생까지 나오니까 소위가 걷잡을 수 없대. 이제 19일 되니까 이제 4월 25일 되니까 전국 교수들이 이제 미국도 교수들 지원하죠. 교수들이 이제 학생들이 피해 대응하라. 이제 이승만은 26일 날 알게 된 거예요.
26일 날 26일 교수공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서만도 모르게 다 이루어졌던 일이죠. 그 학생들이 다쳤다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니까 그 이 박사가 뭐라 했나 하면은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학생들 아니다 그렇게 격려해 줬어요. 이 박사가. 그러면서 27일 날 오전에 자기가 백성이 국민을 원한다면 자기 그만두겠다. 누가 뭐 그만두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27일 아침에 국회에다가 사직서를 내고 그 이제 청와대에서 그 뭡니까 이화장이 지금 저 서울법대 전에 서울법대 자리 거기 그 뒤에 이화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옮긴 거예요. 거기로 갈 때 전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다 잘 가시라고 환영을 했어요. 전부 다. 이제 그래 해 있다가 이 박사가 이제 그 잠시 그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고 하와이에 잠시 갔다가 이제 오는 걸로 그렇게가 하와이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여기서는 또 5.16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제 혁명 정부에서는 한일 청구권 그것도 해도 일본하고 교섭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박사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예요. 이 박사가. 그래서 이제 끝까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욱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야곱의 이 글 보면서 이제 이 박사가 이제 그 우리가 살아온 세계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1875년 3월 26일생이에요. 그래가 이제 29살 때 그 뭡니까 아까 말한 이제 그 특사 자격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가석방이 돼가지고 또 선교사들 그걸 해가지고 이제 원래 종신형에 곤장 100대를 맞았어요. 그 맞아가지고 근데 감명 돼가지고 5년 7개월에 나와서 이제 미국 가서 거기서 바로 이제 미국 갈 때 19명의 선교사들로부터 그 추천서를 받았어요. 이 박사는 아주 타고난 사람이다. 한국에 감옥에 있는 동안 전명인사 40명을 전부 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박사한테 2 내지 3년 그거를 공부할 기회를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뭡니까 워싱턴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는 이 박사가 여기서 2년 동안 배제학교 나온 거를 그걸 전문학교로 인정해 줘가지고 2학년 2학기에 편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2년 만에 졸업하자마자 하버드 석사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버드 석사과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논문만 통과하면 될 그런 시기였는데 그게 왜 안 됐나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슨 친일파를 우리 장인환 의사가 그냥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논문이 통과 안 돼가지고 그걸 이 박사가 이제 논문을 통과 못 시키고 난 이제 프린스턴 가게 되고 이듬해 프린스턴가 2년 만에 졸업합니다. 졸업하면서 하버드에 다시 이야기를 한 거죠. 내 논문 구하니까 좋다 그러면 한 학기 더 독해가 그래가지고 하버드 석사학위도 받게 되면 그러니까 5년 만에 조지 워싱턴 학사, 그 다음에 하버드 석사, 프린스턴 박사, 미국의 아무 천재도 5년 만에 그렇게 가르쳤죠. 10년 내 22년 걸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걸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한 거는 이제 이 박사가 1910년 6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오니까 그때 뭡니까? 이미 한일 합방 된 거죠. 우리가. 한일 합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박사가 이제 올 때 어디로 오나 하면은 거기서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리버풀로. 이 박사도 보면 어떤 여행광이라고 볼 수 있죠. 리버풀 가가지고 파리를 거쳐가지고 독일을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철도를 거쳐가지고 모스크바가 가는 겁니다. 모스크바. 그러니까 이 박사는 그걸 그때 모스크바 보면서 이미 이 공산주의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 물론 영감도 주셨겠지만은 그런 천재적인 그걸 가하고 이제 한국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2010월 10일 날
서울에 도착하는 거죠. 서울에 도착하니까 뭡니까? 여기 전부 나라는 이미 넘어가 버렸지, 이제.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이 박사가 만주스 11화 철도를 해가지고 오면은 근무를 누가 합니까? 일본 경찰이 하는 거죠. 일본 경찰.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이 박사 워낙 선교사 거니까 YMCA에서 한 1년 5년 정도 그걸 합니다. YMCA. 근데 YMCA가 전부 국제적인 조직이니까 우리나라만 비슷하면 외교관적인 어떤 특권을 그해서 이제 그게 만약 취해법권적인 그런 걸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일본 YMCA, 미국 YMCA, 또 뭐 유럽 YMCA 이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됩니까? 그 105의 사건을 조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총독을 암살했는데 그걸 되니까 이 박사도 이제 잡아 넣으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이 박사가 이제 미국에 지인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대학 총장 이런 분들이 일본제에 압력을 넣습니다. 이 박사는 미국에 사는 세계적인 명사니까 당신들 잡아 넣으면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리스트 체포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조작했으니까 그거 뭐 당연히 리스트에 들어가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4월 달이었는데 6월 달에 이제 미국의 그 미네폴리에서 감리교 총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전부 다 이제 도피하라.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출국한 날이 3월 26일이에요. 그때가 이 박사 자기 37살 나이 생일이더라고요. 생일. 그래서 그때 37살에 가서 이 박사가 언제 왔습니까? 1945년 10월 16일 날 왔거든요. 10월 16일. 33년 만에 귀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야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이 박사도 뭐 미국 갈 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맨몸으로 갔죠. 그러니까 33년 만에 1945년 10월 16일 날 와서 이제 3년 후에 48년 이제 73살 때죠. 그때 73살 때 이제 그 초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 완전히 이제 건국의 초석을 마련한 거죠. 거기도 보면 우리가 놀라운 걸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61년 우리가 건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민주주의 토양을 했죠. 우리만 궁국 왕정에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보통 직접 이런 그 투표 미국도 그 당시에 흑인들한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게 흑인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여자 흑인 학교지 다 보통 그걸 했고 당장 의무교육 제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화를 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61년 이제 이제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루게 된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이 산업화를 하게 되는 기초는 이승만 대통령이 다 쌓았어요. 벌써 50년대에 그 6.25 전쟁 끝나고 그 원자력 누가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아주 세계적인 원자력 학자가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박사가 이제 그 원자력 중요수를 깨달아가지고 그 원자력 그걸 사람들을 보내가 전부 교육을 시켜 외국에.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대학원에 원자력과가 있어. 대학에는 원자력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최초로 서울대하고 인하대는 이제 이 박사가 인천하고 MIT 이제 미국 MIT로 가겠다고 인하대학을 설립해서 거기서 원자력 그걸 해. 그게 지금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원자력 대국으로 된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는 메가더가 하고 이승만하고는 굉장한 친분을 갖고 있었죠. 한미협회를 설립해가 미국의 유력 인사들을 했을 때 메가더 장인이 메가더 그때 소령이었어요. 자기 사위를 소개시키려고 해가지고 메가더 소령 때부터 이승만하고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프란체스 여사가 쓴 그 일기에 보면은 이 박사가 메가더 오면은 자기도 내팽겨 둘이서 그냥 그거 했다고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메가더는 뭡니까 주장이 확전하는 게 확전 중국 이게 그럼에도 49년에 모택동하고 장개석 모택동이 져가지고 장개석이 져가지고 줄이 갔으니까 확전해가지고 이 실을 뿌리
우리 뽑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계속 확전을 주장했고 트루먼이나 국무부에는 확전을 주장했고 그리고 전임 친들 했으니까 신범해서 우리가 그냥 북진해가 통일해야 된다는 거고 저기는 세계대전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군비를 전부 그거 했는데 또 군비를 그거 하니까 이제 군염증이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메가드를 해임하게 되는데 그때 메가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핵 투입한다. 몇 방만 때리면 49년 전까지는 9월 전까지는 소련이 핵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극도로 겁을 먹고 있었다고요. 극도로. 그랬는데 이제 그걸 하니까 계속 메가드는 트루먼한테 이제 핵을 사용하게 해달라. 트루먼 절대 안 된다. 결국 해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메가드가 정일근 그때 참모총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박사한테 미안하다라. 핵을 사용 못했다고.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팡이만 들고 갔는데 이게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저도 이거를 이 말씀을 한번 꼭 전해봐야 되겠다고 1년 전부터 생각한 게 저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 올라올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저 같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ROT 장교로 해서 이제 취직을 했죠. 제가 웨스팅 하우스인데 취직해서 제가 78년도 취직해가지고 원자력발전 고리에 있으니까 해운대에서 이제 딱 3년간 근무를 했어. 그러니까 81년도 아닙니까? 81년 2월 28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3일째 31일이에요. 그래가지고 28일까지 근무하고 31일 서울에 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3년 뭡니까? 퇴직금 수표 한 장 딱 갖고 올랐죠. 수표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수표가 뭐냐? 제가 너무 중학교 때부터 하숙을 하고 이래서 이제 하숙 질리니까 그때 우리 누님이 모학동에 살았어요. 아유 누님 나 이제 도저히 하숙하기 싫으니까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이제 빌라였는데 세를 준 게 있어요. 그 세 전세값 딱 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제로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뭐 어떻습니까? 제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지금 특히 우리 국민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반성은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6.25 사변이 끝났을 때 전국 세계 우리가 160여 개 교도인데 국민 소득이 꼴찌에서 2번이었습니다. 꼴찌. 지금 우리 세계 10위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철저 회개하고 그다음에 일치해죠. 일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주권 회복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주권의 통일을 위해 주권인데 그러려면 우리 기독교인 뭉쳐야 되지. 정관 목사님이 목숨 걸고 해가지고 그걸 했으면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불협음도 나고 또 국민힘당 그 지도부들 보면 다 아주 저 대표도 장로님이시고 그다음에 기독교인의 이체 제가 다 기독교 수석 위원장도 하고 기독위원장도 하면서 다 같이 예배보고 한 분이 지난 우리 국회 조창기도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이영훈 목사님이 부활절 예배를 보니까 국회의장도 갔다 가고 김진표 의장 그분도 저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못 되느냐 이런 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참 기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권 회복 기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거 하신데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미끄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은혜로 지팡이 메고 약복강을 건너면서도 또 하나님 은혜로 2걸음이나 이루고 또 에스로부터 보고해 줘서 끝날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의 성도 교회 지도자들
또 한국의 미래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민족에 부여한 시대인 소명인 하나님 주권 아래 통일을 이루고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이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가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주권 회복 기도에 인도하시는 김은하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여러 우리 동력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만사 형통케 하시고 많은 믿음의 힘자 동력자 보내주셔서 주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정가은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교회 지도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 절대민의 국권이 있어서 한국교회의 회개와 갱신과 부흥과 일치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개화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